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오늘 영상은 지난번 그 끼니외란 영상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에 이어서 이어서 2부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 내용은 비타민 D가 양털로 추출했다, 아스팔트 성분이 우리 비타민이다, 이런 식으로 영상에 나왔던 거랑,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온 글루코사민, 키 크는 건강기능식품, 거기에 대한 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취합을 해서 영양제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영상이 편향되어 있는 거와 논문을 해석한 걸 좀 과장한 거, 그 다음에 논문에 안 나온 내용을 그 자막에 넣은 거, 이런 것들을 좀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피검사했을 때 그 피검사가 의미가 없다는 거, 변인 통제가 너무 안 돼 있다는 거,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에 보시면은 비타민 D는 양털로 추출한다고 해가지고 그 양털을 이렇게 유기용매에 녹이면서 이걸로 비타민 D가 추출된다라는 걸 영상에 넣었어요. 비타민 D가 양털로 추출을 한다, 저도 사실 잘 몰랐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자료를 찾으면서 느꼈던 게, 그게 왜? 양털로 추출하는 게 나쁜 건가? 양털은 천연물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비타민 D라는 게 그 콜레카시페롤이라는 그 비타민 D3 성분이 특별한 게 아니고, 특정 분자가 있으면 우리 몸에서 똑같이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걸맞는 분자를 추출하는데 가장 효율이 좋은 게 양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양털을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 양털을 활용해가지고 값싸게 추출해서 만들어내면은 그게 나쁜 건가? 이게 비타민 D 천연이랑 뭔가 다른 건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비타민 D가 물론 이제 추출하는 게 효모에서 추출하는 방법도 있고, 버섯 같은 데서 추출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대구 간류에서 추출하는 것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타민 D의 분자 구조만 똑같으면 천연이나 아니면은 비타민 D 합성을 할 수 있으면 합성한 거나 양털이나 그냥 똑같다고 보거든요. 가격 저렴하고 구하기 쉽고 추출하기가 쉬우면 양털이든 대구든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방송에서 그걸 왜 보여줬을까요? 양털이라는 우리가 전혀 먹지 못하는 거에서 추출했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아마 넣었을 겁니다. 그래서 무작정 믿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인식을 좀 심어준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아스팔트 사진에서 비타민 A, K, 비타민 B 이런 문자를 넣으면서 이렇게 떠먹는 그런 사진이 영상에 나옵니다. 그거 의미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먹는 비타민이 아스팔트 같은 바닥에 굴러다니는 도로를 깔리는 그런 성분으로 만든다? 쇼킹하네? 이런 걸 부각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사실 무근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일단 거기에 들어가 있는 비타민 A랑 K는 아스팔트 성분이 아닙니다. B1이랑 B6랑 여러 가지가 떠 있는데, B1은 찾아보니까 그 콜타르라는 아스팔트 성분에서 추출한 게 맞아요. 근데 나머지는 또 아닙니다. 그리고 비타민 C도 아스팔트 추출물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붙여놓으면 오해하겠죠. 비타민 B1 같은 경우도 아스팔트 성분이 그 콜타르에서 추출한 게 맞는데, 거기서 추출해가지고 싸게 만들어서 똑같은 분자를 추출해내는 게 왜? 그게 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유를 추출해서 나오는 최종 찌꺼기가 이제 콜타르인데, 석유도 엄밀히 따지면 나무나 동식물들이 그게 화석화된 건데, 그것도 어떻게 엄밀히 따지면 천연 성분이죠. 천연 유래 성분이죠. 그러니까 먹지 못하는 성분에서 추출했다라는 걸 자극적으로 보여준 것 같고, 그리고 그게 문제될 게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천연이나 합성이나 거의 똑같다고 보거든요. 분자만 똑같으면요. 그리고 비타민 C도 아스팔트 추출물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중간에 추출할 때 유기용매가 들어가는데, 그 유기용매를 아스팔트 성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공포심을 주려고 이렇게 세팅을 한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어떤 기자가 비타민 D를 홍보했는데 알고 보니까 비타민 D 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영상만 봤을 때는 요즘에 비타민 D를 이렇게 많이 먹는데, 그 돈 받은 학자가 띄워줬다, 이런 뉘앙스로 저는 보였거든요. 근데 그 학자가 비타민 D를 띄워준 거랑 비타민 D가 실제 필요한 거랑 상관관계가 있을까?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타민 D가 많이 부족한 거 실제로 맞거든요. 검사했을 때 지표로 나타나고,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어떤 대규모 분석을 했을 때 검사 결과로도 나오고요.
비타민 D가 부족하기 때문에 비타민 D를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학자가 인위적으로 띄운 것과는 되게 다른 거거든요. 그 학자를 등장시킨 이유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돈을 받고 하는 사람 많이 있겠죠. 지금 영양제를 띄우는 과정을 보면은 종편에 특정 전문가가 나가서 이게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홈쇼핑에 나오는 걸 보면 띄우는 과정은 알겠는데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그런 맥락은 아니죠. 다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하거든요. 여러 데이터들이 증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돈 받은 학자 한 명 때문에 비타민 D의 가치, 먹어야 될 필요성을 과장된 거다라고 인식할 수 있게 만든 거죠. 글루코사민 논쟁, 글루코사민 돈 받은 거에서는 효과가 있고 돈 안 받은 일반 연구에서 효과가 없다고 나타났는데 이거는 저도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런 케이스는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약사들 사이에서도 많이 논쟁이 된 부분이고 글루코사민 대신에 그래서 저도 콘드로이친을 추천드리는 입장이고 뭐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 지적한 거고요. 그리고 가르시니아 간독성을 주의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저도 가르시니아 간독성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정말로 우려할 정도로 심한 간독성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간독성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주의는 하자 요 정도로 접근하는 워딩이 맞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면은 간독성이 되게 심한데 사람들은 그건 보지는 않고 건강기능식품으로 많이 팔리고 있다. 듣지를 않는다 이런 뉘앙스인데 어찌됐든 간에 이것도 방송의 취지는 맞다고 봐요. 가르시니아의 간독성은 인지해야 되거든요. 무작정 뭐 체중 감량에 좋다 그리고 부작용이 없다 이런 인식보다는 간독성이 있을 수 있다는 주의를 갖고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도 없다. 아주 흔한 케이스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다 분석을 했습니다 예전에. 그리고 키 크는 영양제를 보여주면서 이게 허가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대충 한다 이런 인식을 보여주는 영상이 있었는데 키 크는 영양제가 되게 이례적인 거예요. 이것도 되게 문제가 많았던 거거든요. 약사들 사이에서 이게 허가가 됐어? 이 문제가 있지 않나? 뭐 속된 말로 뒷돈 받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돌 정도로 문제가 많았던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문제가 많은 케이스를 가지고 와서 되게 이례적인 케이스로 건강기능식품의 허가 자체에 의문을 갖는 거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허가는 정말로 까다롭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허가를 직접 받아보신 분은 아실 건데 식약처에 고시한 인증 성분이 아닌 걸 우리가 판매를 하려면 개별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키 크는 영양제처럼 직접 실험을 돌려가지고 실험 데이터를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걸 첨부를 해야 돼요. 남이 입증한 걸 갖다 써도 안 돼요. 외국에서 그 실험 데이터가 있으면 그걸 첨부해도 안 돼요. 직접 검증을 해야 돼요. 이런 게 개별 인증형 원료인데 정말 까다로운 편이고요. 외국은 기존 데이터가 있으면은 허가를 해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킬레이티드 마그네슘이나 킬레이티드 미네랄들 제품 판매되는 게 없고요. 그리고 뭐 외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뭐 피크노제놀 같은 경우도 특정 성분을 표기를 못해요. 개별 인증을 안 받았기 때문에 등등등등 이런 식으로 외국에서는 다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부원료로 넣거나 뭐 그런 식으로 꼼수를 쓰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놓고 넣어놓고도 넣었다고 표기를 못해요. 허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정말로 허들이 높아요. 허가받기가 정말 힘들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렇게 허가받기 어렵기 때문에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외국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품목이 많지 않아요. 이건 직구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품질 관리는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허가를 잘 안 내주니까. 이 키 크는 영양제 하나 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건강기능식품 허가사항이 날림이다. 이런 건 조금 오바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영양제를 효과가 있냐 없냐를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영양제가 효과가 100%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면 얘는 영양제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이나 식품류가 아니고 의약품으로 분류가 됐을 거예요. 약은 명백한 건 약이거든요. 약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명백하게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마다 편차는 있다고 보고요. 저는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영양제를 딱 먹었을 때 효과가 나타나는 케이스는 건강한 사람보다는 어딘가가 좀 힘드신 분들 그리고 난치성 질환이 있는 분들이나 만성적인 어떤 질환이 있으셨던 분들 그리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젊으신 분들 중에서도 많이 피곤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효과가 나타나고 일반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은 복용했을 때와 안 했을 때 큰 차이를 못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보고요. 영양제가 효과가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다면 임산부가 어떤 질환이 있는 게 아닌데 엽산을 권유를 하죠. 어떤 질환이 있는 게 아닌데 질병이 있는 게 아닌데
이런 비타민을 먹으라고 하는 이유는 비타민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영상을 보시는 가독자님께서 판단을 하셔야 될 문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영양제가 효과가 정말 있다고 믿고 있고요. 복용하신 분들의 만족도 또한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선택은 오롯이 개인의 몫이에요. 내가 먹었을 때 이 비용과 부작용, 효과가 없는 거에 대한 리스크는 본인이 감내를 하셔야 되지만 잘 공부하고 분석을 하시면 꽤나 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리는 입장이고요. 지난 영상에 보니까 네가 약사니까 이런 걸 권장하지 않냐 이런 댓글이 아주 조금 달렸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예, 맞습니다. 약사니까 이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상담을 해보니까 되게 좀 극적인 변화를 보여준 케이스가 많이 있어가지고 권장을 드리는 겁니다. 약사니까 더 많이 접하는 거죠. 저는 제 약국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품을 사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저에게 뭐 떨어지는 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워낙 효과가 저는 좋은 걸 목격을 했기 때문에 저도 스스로 체감을 했고 적극적으로 권해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분별하게 드시면 안 되고 적정량만. 영양제를 먹고 나서 몸에 변화가 딱 나타났을 때 너무 좋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영양제를 더 먹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그래서 막 남용을 하게 됩니다. 그 상황만 조심하시면 되고 꾸준하게 장기간 복용해도 되는 게 영양제이기 때문에 쭉 드시는 걸 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끝으로 그 SBS 끼니회란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염.